여기서 창업과 경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권의 이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의 일반적 사항 및 주요 기재 사항으로서 항공권의 일반적 사항은 항공권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비행기표가 적용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었냐에 따라서 유효기간도 틀려집니다. 정상 운임 같은 경우는 여행 개시일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발령일로부터 1년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한데 최대 체제기간이 있고 최소 체류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홍콩 갔는데 3일 이내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최소 체류기간을 말하는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최대와 최소를 정해지는 특별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한 대신에 유효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만료일부터 만료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즉 마지막 탑승을 쿠폰의 예정을 만료일 자정 이전까지만 개시하면 됩니다. 이것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말하고, 그 다음 이번에 항공권의 양도, 비행기표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항공권상에 승객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권에 승객 이름이 스페링이 여권과 동일한다면은, 우연의 일치로 동일하다면은 그것은 양도가 가능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의 적용 운임 및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운임은 비행기표에서 최초 출발국의 통화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중국 갔다 중국에서 미국 갔다 미국에서 일본 이렇게 되면은 중국, 일본, 미국 이 돈을 병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최초 출발국, 발권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국의 원화로 KRW, 원화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적용 운임 통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화폐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엔화를 쓴다, 중국은 위안을 쓴다, 미국은 달러를 쓴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은행에서 검색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많이 가는 지역의 화폐 단위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탑승권 쿠폰의 사용 순서, 비행기표는 대구에서 인천 가서 인천에서 파리 가고 파리에서 프랑크푸르트 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로 온다면은 거꾸로 뒤집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천에서 대구에서 인천 갈 때 그 순서 쓰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파리 가는 거 쓰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프랑크푸르트 가는 거 써야 되지 순서를 바꾸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는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항공권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권에는 어떤 것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항공권의 주요 기재 사항, 항공권에는 어떤 것이 표시되어 있는지, 항공권의 사용 주요 기재 사항은 첫째, 항공권의 좌석 등급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1등석. 그 다음에 좌석이 어디에 앉느냐? 1등석에 앉느냐?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상용 우도석에 앉느냐? 그 다음 Y,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느냐? 따라서 항공권의 좌석 등급은 돈의 적용 운임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상의 좌석 등급에서는 퍼스트의 범주가 있고, 퍼스트의 범주는 항공사별로 F를 쓰는 회사가 있고, R을 쓰는 회사가 있고, P를 쓰는 회사가 있고, F를 쓴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RP, F로 되어 있다면 이 좌석은 1등석의 범주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상의 좌석 등급은 1등석의 범주, 그 다음 2등석 상용 우독성의 범주는 J, B, J, C로 되어져 있다. B나 J나 C로 되어져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용 우도석 2등석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 예약상의 좌석 등급에서 3등석
그다음 이것을 일반석 혹은 Y등급이라는데 Y등급으로 되어 있는 자석 등급은 YMKG, 이것은 이렇게 표시된 것은 자석 등급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을 얼마를 주고 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적용 운임을 적용해서 항공권을 발권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를 보고 일반석에 어떤 요금을 적용했다. M은 일반석에 어떤 요금을 적용했다. 이것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그래서 비행기표의 금액을 일일이 적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석 등급으로서 항공권이 어떤 항공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공권의 주요 기재 사항이 됩니다. 첫째, 항공권의 주요 기재 사항에서는 자석 등급이 표시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다음에 무료 이탁 수화물 허용량이 있습니다. 공짜로 붙일 수 있는 짐의 허용량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수화물에는 이탁 수화물과 휴대 수화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휴대 수화물은 기내에서 가지고 탈 수 있는 수화물을 우리가 휴대 수화물, 무료 이탁 수화물은 뭔가 짐이 분리돼서 전문적인 징칸에서 수화물이 붙여지는 경우 목적지에 도착될 수 있는 것이 무료 이탁 수화물인데, 무료 휴대 수화물의 허용량은 가방의 3면의 합이 115cm 이내에만이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즉 3면의 합이 115cm라는 것은 짐칸에 기내 선반에 올려놓거나 승객 좌석 아래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핸드백, 기내에서 가지고 탈 수 있는 휴대 수화물은 핸드백, 지갑, 외투, 담요, 우산, 지팡이. 우산이나 지팡이가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카메라, 상안경, 적당량의 독서물, 이런 것들이 무료 휴대 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무료 이탁 수화물은 우리가 자석 등급의 클래스에 따라서 1등석일 때는 40kg, 물론 요즘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항공사별 LCC는 통상적으로 15kg까지만 무료라고 15kg 이상이 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LCC가 아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 일반석일 때는 보통 20kg, 그 다음에 상용 우대석은 30kg, 1등석은 40kg까지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소화는 승인과 동일합니다만 유아는 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허용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물의 개수는 1인 2피스, 그 무게의 범위 안에서 2피스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 비행기가 큰 비행기, 미국이나 유럽을 날 수 있는 큰 미국, 캐나다, 중남미 구간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피스의 무게는 32kg에까지 허용해 줍니다. 더 많이 허용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위탁 수화물은 3면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면은 큰 스티로폼을 개수 제한 없이 붙인다면은, 그러면은 그 짐을 붙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규정을 부피와 무게, 그 다음에 개수를 한정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권의 판독에 대해서 항공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어 컨덕터나 여행을 다니면서 PNR을 보거나 혹은 어드레스를 보고 비행기표를 보고 그 항공권을 보고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독에는 항공권을 판독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비행기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의 판독에는 첫째, 비행기표에는 승객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표시는 비행기에 가장 먼저 기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가 승객의 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비행기표의 이름이 틀리면은 그 비행기표는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권과 일치되어야 된다.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과 일치되어야 된다. 여권의 이름이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그 잘못되어진 이름으로라도 비행기표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의 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두 번째, 항공권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보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호칭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면 미스터, 여자면 미스, 미세스, 그 다음에 성직자, 의사, 닥터, 프로페서 등을 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공권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호칭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여정, 두 번째 보면은 승객의 여정, 그러니까 패신저 아이티너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승객의 여정에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대구에서 인천, 인천에서 파리, 파리에서 유럽 날짜별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한국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앞선 시간에서 예우라는 코드, 항공 코드, 도시 코드, 공항 코드를 그것을 가지고 여정을 작성을 합니다. 컴퓨터상에. 그 여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월 며칠 한국의 인천에서 프랑스의 파리 드골공항에 가고 드골공항에서 몇 월 며칠 날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 코드로서 여정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객 여정을 꼭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되나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 코드로 적혀져 있고 어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항공사의 코드로서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코드나 공항 코드는 반드시 3자리고 항공 코드는 2자리로 여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대면 수업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주위에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공사 및 항공편이 아니고 편입니다. 니은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공사 및 항공편의 기재, 어느 항공 몇 편을 탄다, 비행기의 편수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는 비행기에는 사람에는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비행기에는 반드시 비행기의 편수가 있습니다. 몇 편, 대한항공 몇 편, 7자로 시작하면은 7자로 시작하면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다. 9자로 시작하면은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는 여기서 출발할 때, 인천에서 출발할 때, 짝수는 돌아올 때, 한국을 향하여 돌아올 때 사용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항공사의 코드와 항공편이 비행기 표에는 기재되어져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석 등급, 그 다음에 이 좌석 등급이 어떤 좌석, 일반석이냐 비즈니스냐 퍼스트냐, 좌석 등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석 등급에는 아까 앞에서 다시 한번 4에서 본 좌석 등급의 기재에 1등석은 F, P,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 범주가 있고, 상용 우대석은 C, B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석은 Y, K, M, G가 있는데 요금이 가장 통상적으로 저렴한 귀하기 많은 것이 G라는 것, GV10 그룹 비행기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클래스가 M, K, Y 돈 주는 순서입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번 시간에 주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요금을 쓰고 못난 사람은 못난 요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 일자의 기재, 비행기표에는 언제 출발을 한다, 그 다음에 출발 시간 몇 시에 출발한다, 반드시 이 출발 시간은 도착 시간은 로컬 타임으로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상태의 기재, 좌석이 오케이가 되어져 있다, 안 그러면 요청된 상태다. 비행기표가 오케이를 받은 상태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졌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 요청 상태, 대기 상태에서 비행기표가 끊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예약 상태가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T, 예약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져 있어야 되고, 운임 기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임 기준에는 첫 번째 기본 코드, 운임에는 기본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있다시피 퍼스트냐
상용 우대석이냐 일반석이냐 라는 기본 코드가 있고 그 다음 계절 코드가 있습니다. 성비수기 요금 코드에 H가 적혀져 있으면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었다. 그 다음에 엘리전, 로시즌, 비수기 요금이 적용되어져 있다. 요즘 항공사별로 중간요금, 평수기라고 해서 솔더, 어깨를 말하는 거죠. S 요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계절적으로 성수기다, 평수기다, 그 다음 비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 행태 코드. 적용 운임 행태는 EE 주유요금 AP 비행기표를 사전에 미리 끊었다. 할인받기 위해서 사전에 끊었다.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주유하면서 동시에 끊어서 할인된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비행기표는 출발일에 1M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 달만 사용될 수 있는 표다. 출발일 기준으로 한 달만 사용될 수 있는 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의 판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운임 및 여객 행태. 자, 항공의 운임에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른 요금입니다. 자, 운임 행태는 AP는 앞에 선불 구입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비행기표에 AP라고 적혀져 있으면 미리 비행기표를 사전에 구입함으로써 할인을 받았구나. AS로 비행기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선불 초절약 운임이구나. BD 저가 버짓 디스카운티드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가 할인 운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비행기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E 주유요금, 여러 군데를 경유하는 요금, 한 군데를 분리 받거나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묶어서 비행기표를 끊었기 때문에 주유요금을 적용했다. IT 인클루시브 투어 페어라고 해서 포괄 여행 운임, 텍스까지 포함된 포괄 여행 운임. PS 아펙스 운임. 아펙스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아펙스라고 해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펙스 운임. RW 라운드 더 페어 세계 일주 운임. 이런 것이 운임 행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객 행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할인됩니다. AD는 여행사 직원들 대리점 직원 할인입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항공료가 100만 원이라면 75만 원이 할인됩니다. 그래서 75%가 할인되는 대리점 직원 할인. 그 다음에 CG 컨덕터 오브 그룹 단체 인솔자 요금, CH 소화 차일드 요금은 요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은 여기서 좀 제외된 상황입니다. 예외된 상황입니다. 소화 운임은 차일드 요금 CH라도 했으면 소화는 25%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M 인민요금입니다. 인민은 편도만 비행기표를 끊어갑니다. 편도만 끊으면 항공요금이 왕복보다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만 돌아올 때 표가 없는데 그래서 왕복까지 끊어서 돌아올 때 찢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민요금이 더 비싸면. 그래서 인민자들한테는 인민비자가 있으면 편도요금은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딱 적용해서 받는 인민요금. ID 항공사 직원 할인이 아니고 할인입니다. 미스타이핑 됐는데 항공사 직원 할인. 항공사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90%에서 100% 할인됩니다. 세금만 내면 탈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좌석을 미리 예약하고 탈 수가 없고 공항에서 좌석이 남았을 때만 탈 수 있는 요금. 이것이 ID. 비행기표가 ID로 끊겨져 있으면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떻게 생겼냐. 여객 행태는 항공사 직원이구나. AD를 적혀져 있으면 여행사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H로 적혀져 있다면 이 사람은 12세 미만인가. 소아의 개념은 2세에서 12세를 만 출발일 기준으로 소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N으로 인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은 유아요금 0세에서 2세까지를 유아입니다. 유아에게는 좌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에 칸막이 같은 데서 바구니를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유아를 눕히면 됩니다. 그래서 인펀트 요금은 0세에서 2세, 차일드는 2세에서 12세, 12세에서부터 이상은 어덜트 성인 요금을 됩니다. SC라는 것은 선언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선언도 인민자와 마찬가지로 편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언 요금 따로 있고 스튜던트, SD 학생 요금이 있고 UM 컴플레인
미니어라고 해서 비동반 소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동반 소화라는 것은 보호자 없이 여행을 합니다. 보호자 없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훨씬 많은 항공사 직원들이 이 소화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지만 소화는 25% 할인이 됩니다만은 비동반 소화는 오히려 성인 요금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체 코드로는 GV라는 것은 단체 포괄여행 GV10 10명 이상이 GV다. 뭐 단체 요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S는 단체 선원들도 단체 한꺼번에서 스페인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탑니다. 돌아올 때는 배로 부산항에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단체 선원요금 GS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공권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해야만이 항공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제물도 제출하면서 또 항공 수업은 다음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했습니다.